혹시 30년 지기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속마음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진심을 말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친구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속마음 3가지, 그 이유까지 함께 나눠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65세 이후의 삶. 우리는 이 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 못할 속마음이 쌓일 때도 있죠. 오늘은 그런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 친구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3가지 속마음에 대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지만, 때로는 그 깊이만큼 숨겨야 할 것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삶의 지혜와 경험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어떤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친구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외로움을 줄이고 심혈관 및 면역 문제를 줄이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래된 우정을 가진 사람들은 10년 내에 사망 위험이 22%나 낮아진다고 하니 친구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과의 공감대는 또 다른 차원의 위로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그들은 나의 과거를 공유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악화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후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친구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을 잃고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외부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중한 관계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친구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3가지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관계 유지를 위한 작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의미를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진정한 우정을 이어가기 위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실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이야기는 정말 친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속마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이나 학자금 문제, 갑작스러운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집수리나 자동차 수리 비용, 혹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생활비 증가 등 돈 들어갈 곳은 많지만 당장 수중에 돈이 부족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이기에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구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우선 친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친구가 나를 돕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그렇다고 거절하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이런 상황은 친구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과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의 우정에 대한 순수한 마음 대신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불편함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친구와의 오랜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클럽 활동이나 자원봉사,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부터 친구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인간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처럼 우리는 친구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그러한 노력으로 쌓아 올린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친구에게 털어놓기보다는 가족과 상의하거나 혹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제상담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좋은 상담 상대는 될 수 있지만 금전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우정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사실 우리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해. 이 속마음 역시 친구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식 문제는 모든 부모에게 평생의 숙제이자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더없이 기쁘고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문제, 손주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겪거나 혹은 자녀들이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은 더없이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상한 마음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존재이므로 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문제는 부모 개인의 가정사에 해당하며 이를 친구에게 너무 자세히 털어놓는 것은 몇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가 내 자식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자식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친구는 내 자식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내 자식과 친구가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친구가 내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비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 문제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외부인이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동정하거나 혹은 나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비난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남을 험담하거나 불행하게 만들려는 친구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는 조언처럼 나의 자식에 대한 험담은 나에게도, 나의 자식에게도, 그리고 친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남을 험담하거나
불행하게 만들려는 친구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하물며 나의 소중한 자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은 자식에게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녀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식 문제는 가장 친밀한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와 상의하거나 자녀와 직접 소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상담 전문가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나의 행복한 일상이나 즐거웠던 추억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것을 친구에게 짐 지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우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의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사실 내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속마음 역시 친구에게 함부로 털어놓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생의 가장 깊고 복잡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한 갈등 등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을 거슬리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불만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은 당장은 속이 후련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남을 험담하거나 불행하게 만들려는 친구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있듯이 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털어놓는 것은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가 내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나의 이야기만 듣고 내 배우자를 판단하게 되며 이는 나중에 친구와 내 배우자가 함께 만났을 때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가 내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극단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친구에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순간 그 이야기는 결국 내 배우자의 귀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인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불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부부의 지혜입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우마이너스테크마이너스텍의 1순위 대상으로 배우자를 삼으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년기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겠죠. 배우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사적인 문제를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은 친구에게도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우리 부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친구에게는 배우자와의 즐거운 추억이나 배우자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다녀온 여행 이야기나 배우자의 숨겨진 재능, 혹은 배우자와의 소소한 일상 속 행복 등을 나누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일이 따지지 마라. 이 말 저 말. 옮기지 마라는 우마이너스테크 시푼처럼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밖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오직 우리 둘만의 영역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존중하고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가꾸어 나갑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 강화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친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우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는 친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친구는 우리 삶의 활력소이자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는 단순히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필요한 지혜와 존중을 베푸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속마음, 즉 돈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배우자 문제는 친구에게는 차마 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친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우정을 더욱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낡은 가치관에 갇히기보다는 새로운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노년기에 고독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 또한 친구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와 여행을 가서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웹 검색 결과의 조언처럼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려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공유하거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혹은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등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또한 우마이너스테크 시푼에 나오는 육체적 접촉을 자주 해라는 말처럼 가벼운 포옹이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스킨십은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함께하는 친구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도 마음의 노화를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마지막까지 따뜻한 우정 속에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